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는 이 특별한 제도, 과연 어떤 역사와 논란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2025년 1월 28일 첫 기자회견에서 출생시민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출생시민권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22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방 판사 또한 그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행정부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분들이 그러한 법적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지만 이는 이 행정부의 법적 의견과는 상반됩니다. 이 행정부는 출생시민권이 위헌이라고 믿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이 나라에 와서 아이를 낳는 경우 그들은 이관할 지역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 행정부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항소했으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경을 보호하고 본토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시민권을 위헌으로 간주하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출생시민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최근 미국에서 이 출생시민권 때문에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백악관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거 없애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더욱더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출생시민권이 뭐길래 이렇게 미국 사회를 들썩이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출생시민권의 A부터 G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저와 함께 미국으로 떠나서 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태어난 순간 시민권 획득. 출생시민권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문제의 핵심. 출생시민권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영어로는 버스라이트 시티전십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 땅에서 태어났다면 그 즉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미국은 이런 특별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땅에서 뿅 하고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국적이 어디든 어떤 비자로 미국에 왔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미국 여행 중에 사랑스러운 아기를 출산하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아기는 정말 놀랍게도 태어나는 순간 짜잔 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무려 186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역사가 꽤 깊죠. 원래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된 아주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시민권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미국 사회 구성원들의 기회 평등을 보장해왔어요. 현재 미국 사회의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출생시민권으로 시작해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개인적 성공 사례들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지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 배우 니콜 키드먼은 하와이에서 태어나 출생시민권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고 유튜브 CEO였던 수전 워치츠키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 이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혈통주의를 따르는데요. 핏줄, 즉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서 태어나든 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 부모님이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그 아기가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얻지는 못하는 거죠. 외국인 등록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재미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니 정말 큰 차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가 시민권을 바로 조건 없이 얻는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와, 저게 가능해
하고 조금은 놀라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른 미국의 출생 시민권이 왜 이렇게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먼저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꿈의 나라잖아. 태어난 곳에서 시민권을 주는 것은 미국의 멋진 전통이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거야. 실제로 이 제도 덕분에 수많은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반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이 이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죠. 이들은 주로 불법 이민자들이 출생 시민권을 악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부모가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 전체가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빗대어 앵커 베이비, 즉 가족을 미국의 다처럼 고정시키는 악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리빗 대변인은 2025년에 공개적으로 출생 시민권은 위헌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발언했어요. 매년 약 35만 명의 아기들이 불법 이민자 또는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서 태어나 출생 시민권을 얻는다고 해요.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2023년 미국 전체 출생아 중 약 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과거부터 꾸준히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 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출생 시민권과 관련된 법적 논쟁은 단순히 헌법 해석의 문제를 넘어서 관할권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할권 내에서 태어난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헌법을 수정하려면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50개 주 중에서 무려 38개 주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 헌법 수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개의 수정 조항만이 통과되었고 가장 최근의 수정 조항은 1992년에 통과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출생 시민권 제한이 실제로 헌법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이 출생 시민권 문제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무려 22개 주에서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절대 안 된다 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출생 시민권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매년 출생 시민권으로 미국 국적을 획득하는 아이들이 미국의 복지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에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확보와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긍정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이런 터무니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생 시민권은 미국만의 특별한 제도가 아닙니다. 캐나다, 브라질 외에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약 30여 개국이 비슷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반면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시민권 부여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법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기가 갑자기 나 한국 시민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뜨거운 논쟁을 보면서 정말 나라마다 이렇게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이렇게 미국의 뜨거운 감자, 출생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미국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이해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나름의 논리가 있죠.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출생 시민권 제도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만약 한국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찬성, 반대. 여러분의 의견을 해시태그 출생시민권 토론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창의적인 의견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